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돈나무 누나의 비트코인 투자 포트폴리오 내용을 기반으로 좀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또 준비를 해보았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작년에 2023년도 때 아크 인베스트의 포트폴리오 방식은 이렇게 좀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아크 인베스트는 일단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최적화하는 구간에서 비트코인을 할당률의 대략 19.4%를 일단 걸어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9.4%는 이게 최대치로 최적화되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나오는데 7년 동안 비트코인이 연평균 44%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산군의 연평균이 5.7%에 그쳤기 때문에 지금의 아크 인베스트는 혁신적인 기반, 미래의 혁신적인 기술 기반에 투자하는 자산 운용 패턴으로서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지금에 있는 작년 대비보다는 훨씬 더 높게 가져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 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또 볼 수 있는 내용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구매하고 최소 5년 이상 보유했던 투자자들은 구매 시기와 상관없이 이익을 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즉 장기 투자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물론 알트코인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고래도 있고 채굴 회사도 있고 개인 투자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이지 않는 기관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부자도 있죠. 이렇게 다변화된 누구나 다변화된 이런 구매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지만 알트코인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 위치까지는 왔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잠깐 머물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은 언젠가는 성장을 하긴 할 건데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하나 더 본다라고 하면 자산운용사의 $250 기간 부분의 할당 비율에 따른 비트코인 가격 시나리오도 공유가 나왔다고 합니다. 기간이 1% 미만을 투자를 하면 비트코인 개당 $12만, 4.8% 할당하면 $55만, 19.4%를 할당하면 $230만 상승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만약에 포트폴리오까지 간다라고 하면 더 좋은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 그분들은 여러 팬층이 상당히 두껍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제 자산이 이제 ETF 부분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이게 점차적으로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되면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직도 국내 증권사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해외 쪽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보게 되면 대부분 동양이 나스닥이나 이런 쪽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방어를 해주고 있죠. 네, 이번에 뭐 빅테크 7곳이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ETF에 있는 현재 가격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현재 가격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나쁘지 않는다. 많이 내려가고 나서 이 가격 추이가 어느 정도 지탱을 해줘야지 비트코인도 가격 추이가 어느 정도 그게 좀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최근 동향의 아크 동향을 보게 되면 이제 비토를 싹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레스케일에 있는 물량도 싹 다 정리를 해서 아크 쪽으로 집중화해서 운영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전히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알트코인 비중이 대한민국 투자자들은 상당히 높지만 여기에서도 비트코인을 일부 들고 가고요. 이더리움도 일부 들고 가는 전략이 상당히 전 좋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누구나 원하는 자산을 들고 가야
좋은 거지. 누구나 원하지 않는 개체수가 적은 곳이면 내가 그걸 그 사람 고객을 찾아가지고 내가 매도를 이렇게 넘겨주는 거랑 같은 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거래가 안 되니까 내가 그 고객님, 살려고 하는 고객님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찾아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겠죠. 지금의 뭐 부동산 쪽의 분위기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비트코인과 나머지 알트코인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경험 기간이 생각보다 1년 이하이신 분들은 이 말에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가게 되면 여전히 다양한 투자자들이 원했던 자산군은 여전히 살아남았고 존재했다라는 것만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항상 포트폴리오에 누구나 다 가지고 싶어 할 만한 것만 꼭 잘 일부 소액이라도 좀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몇 가지 좀 더 본다라고 하면요. 이번에 독일 3대 은행 DG뱅크에서 연말 암호화폐 거래 시범 서비스가 운영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알트코인 들고 계시는 분들은 요거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이 상장이 되는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분석기관 비트코인 매집 추세 지수라고 해서 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다라고 하는데요. 매집 추세 지수는 온체인상 기관들의 매집 규모를 반영하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큰 기관이 축적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하면 축적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4개월 동안 1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간이 적극적으로 지금 매입을 하고 있고 순유입량도 이번에 어마무지하고 그 다음에 GBTC에 있는 거래량 대비를 이미 추월을 했다라는 게 상징적 의미가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던 반감기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죠. 반감기 관련 관전 포인트 탑4를 보게 되면요. 반감기 직후 조정 가능성과 또 16년, 20년도 반감기 직후 1개월 내에 30%, 7% 하락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본격 상승 랠리 3번의 반감기 모두 사이클 랠리를 본격화했다. 그리고 강세장 지속 기간은 대략 1년을 넘게 유지를 했다라는 게 공통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 최고점 도달 시기가 25년도 4월 혹은 10월 최고점 도달이 전망을 했다. 그냥 이것도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은 그냥 가을에서 겨울 되면 그게 한 마무리가 된다. 그리고 반감기 이후 강세장은 과거 패턴에도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것도 제가 반론을 좀 해드린다고 하면 채굴에 있는 물량이 이제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영향도는 좀 매우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채굴 회사들도 이제 나머지 수수료를 챙겨 먹을 수 있을 만한 이번 형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괜찮고 더욱더 운영 가능성을 좀 보여주었다. 근데 채굴 회사들도 먹고 살아야 노드 운영이 되거든요. 예. 그런 점은 공생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일시적 조정은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라. 왜냐, 우리 순유입량 잘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ETF 가격도 같이 주시하면서 잘 보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만 놓지 않고 본다라고 해도 그렇게 하락에 있는 물량이 많이 하락세로 추이가 계속 많이 빠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약간 어폐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이제 팔 사람들은 팔겠죠. 거래도 2주간 거래소에서 10만 비트코인을 출금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되냐면 최근에 셀시우스 그 다음에 기존에 뭐 해킹됐던 물량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을 만한 물량들 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기타 알트코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크립토펑크 쪽에서도 이번에 30일 만에 최고가의 갱신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말 나온 김에 한번 본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자
비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비중이냐? 자, 이더리움 비중에서도 자 보시게 되면 기존에 이 소각의 기여율이 뭐가 제일 높냐를 좀 볼 필요성이 있겠죠. 이더리움에 한해서 뭐 좀 보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다시 좀 살아 돌아온다라고 하면 일단 이더리움에게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슈퍼스테이트 미국 재무 채권 토크나 펀드를 출시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러면 당연히 이더리움에게도 좋은 기회가 열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더리움 기반에 있는 코인들도 나쁘지 않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NFT 판매량도 22년 5월 이후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나머지 동향 솔라나와 이오스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동향 이야기를 마무리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맥스 설립자가 솔라나 원래 제자리로 갈 것 같다. 비트맥스가 비트코인 35,000달러 아래로 가면 저점 매수를 할 거고 솔라나와 위프를 담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오스 소식으로는 최근에 레이어2의 이오스 비전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장 나올 때 제발 이렇게 좀 잘 못 갔던 코인들도 좀 많은 상승이 나와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쪽에서도 요즘 많이 상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쪽도 잘 보시면 급등이 나오니까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동향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에어드랍 코인 잘 나가고요. 그 다음에 상장 이 아직도 여력이 남아져 있는 쪽 이쪽이 가장 무난하고 가장 수익률 잘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독자님의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는 시간 24년도 AI 관련 코인 정리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요. 이런 코인들이 좀 있습니다. 뭐 컴뱃, 스코티, 런치패드, 뉴메레르, 코르텍스, 벨라스, 오션, 신큐, 디카, 페이AI 뭐 이렇게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쪽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뭐 소액이라도 이런 건 좀 소액으로 하는 게 맞겠죠. 이런 거 보고 대응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내용 다 하나하나씩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검색만 해보셔도 이렇게 내용 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시황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미 금리 차도 2%가 났고요. 물가도 대략 한 2%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미국의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항상 나이스한 거와 안 좋았던 거 두 가지 이야기를 해야 사기꾼이 아니라고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죠. 좋게 흘러가고 싶다라고 하지만 내 포지션이 이쪽이 일단 쏠려져 있다고 해서 이점만 보면 요것만 보고 자 이 부분만 보고 여기를 제껴버리면 진정한 투자자는 아닙니다. 왜냐 언제든지 유연적으로 깨질 수 있는 플랜 B, C도 준비를 해 놓으면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 계좌가 박살이 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포지션이 한쪽으로 쏠려져 있어도 두 가지 관점 다 보려고 합니다. 항상 귀는 열어두고 있죠. 일단은 잔말이 또 길었지만 좌와 우가 다릅니다. 네, 보게 되면 자 경기가 너무 나빠지는 금리 인하 패턴으로 만약에 가버리면요 비트코인 작살납니다. 똑같이 모든 자산이 녹아내리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경기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만약에 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때 모든 자산이 같이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점 우측에 있는 기대값을 저는 좀 더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실업자 청구 건수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나마 좀 괜찮게 흘러가고 있지만 반면에 이제 중소은행들의 이제 약간 급락 위기, 상업용 부동산 위기 여파 그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커뮤니티 뱅코르와 아오조라 은행 쪽이 상업용에 따른 부담 요소로 인해서 상당히 위태위태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얼마나 좀 더 확산이 될 거냐, 그리고 BTFP도 정말 연장을 해줄 거냐, 여기서 종료를 해줄 거냐에 따라서 한 번 더 구조조정이 크게 나와주면서 약간 지수는 잠깐 횡보하거나 약세로 갈 확률이 매우 높고, 그 시점에서 정말로 금리 인하를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요거를 한 번 더 부러뜨리고 그 다음에 5월, 6월 달에 상황 보고 인플레이션이 좀 더 내려가게끔 강제적으로 만들어냈으니 5월,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이 모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면 진짜 플랜 B로는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겠죠. 당연히 금리 인하를 존재 조건을 해주고 BTFP 연장 안 해주고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은행들 유동성 약간 좀 안 좋아질 수 있으니 이런 형태로도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리츠들도 이제 리파이낸싱 비중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24년도부터 25년, 26년 물량이 제일 많긴 하지만 24년도에 금리가 빨리 내려간다라는 시그널이 나와야 얘네들도 대출 만기에서 다시 돈을 빌려가지고 가는데 수익성이 많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자산 건전성이 매우 많이 해쳐지게 되고 신용등급도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시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런 다양한 관점으로 보기를 몇 가지를 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쪽에 이제 선택을 하면서 베팅을 할 것이냐,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